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8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토요타의 간판급 중형 세단 뉴 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신형 캠리는 전후면 디자인 변경과 함께 편의 및 안전사양을 보강하고 하이브리드 XSE 트림을 추가해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한 부분이 주요 특징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제 전면부의 경우 트림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두 확장된 그릴과 함께 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추가된 XSE 트림의 경우는 크롬으로 마감한 와이드 언더 스포일러와 확장된 사이드 그릴, 그리고 허니콤 그릴을 적용해 캠리 스포츠 버전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바로 XSE 트림이고요. 또 하위 XLE와 LE 트림에는 와이드 엣지 그릴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뉴 캠리의 국내 판매 트림은 하이브리드 버전에서 XSE, XLE, LE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가솔린 버전은 XLE 단일 트림으로 운영됩니다. 가격은 하이브리드가 3,762만원 부터 시작해서 4,357만원까지 구성되고요. 가솔린은 3,66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면부를 살펴보시면 이제 헤드램프는 바이빔 풀 LED 램프를 적용해 전면 디자인 개성을 강조하고 안에서 밖으로 확장된 느낌을 적용한 주간 주행 등으로 입체감을 강조한 모습이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는 라인 발광과 점각 발광의 두 가지 타입 LED 방식을 중첩시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또 블랙 컬러의 익스텐션으로 더욱 강인한 모습을 풍기고 있고요. 또 트렁크 리드는 살짝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XLE 트림의 경우는 보다 공격적 모습의 하단 디퓨저도 장착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뒤쪽에 머플러도 이렇게 두 개로 빼내서 하이브리드 모델답지 않게 뭔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죠. 제 기억에 아마 2020년도에 캠리 스포츠 버전이 나왔는데 요 XLE 트림이 캠리 스포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을 살펴보면 중형 세단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소나타와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무릎 공간이 지금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고 센터 터널은 살짝 올라온 모습입니다. 뒷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 두 개를 제공하고 있고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열 시트에는 따로 통풍 및 열선 시트 같은 게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앞쪽에서는 이 앞쪽 시트의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은 듯한 느낌을 주는 헤드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뒤쪽에서도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 시트 착자감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시트 착자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에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새롭게 장착되었고요. 또 센터 디스플레이는 기존보다 좀 확대돼서 9인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좀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졌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맞게 구동에 따른 모터와 배터리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창 등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VT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마련된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쪽에는 확실히 좀 더 커진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굉장히 단촐한 느낌의 공조장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그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USB 충전 포트 12V 잭을 만들어 놨고 약간 이 소재가 플라스틱이라 조금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덜 드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변속기 노브 하단으로는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EV 모드 이렇게 총 4가지 구성으로 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하단으로는 열선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좌석도 지금 통풍 시트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런 부분 저 대시보드 하단 쪽에 있는 소재들이 이런 뭔가 자잘자잘한 패턴을 집어넣어서
살짝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만든 부분도 눈에 띕니다. 1열 시트의 착자감도 역시 요 포들포들한 느낌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착자감도 그렇고 굉장히 편안한 구성을 띠고 있고요. 앞쪽에 위치한 계기판 같은 경우는 풀 디지털 구성은 아니고 약간의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풍기는 그런 구성입니다. 왼쪽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맞춰서 배터리 차지, 에코, 파워, 동력 성능과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 우측으로는 속도 게이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측 차선이나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연비 관련된 것도 손쉽게 파악이 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마련해 놨습니다. 실내는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큰 변화보다는 이제 소폭의 디자인 변화, 소비자들이 좀 더 이제 선호하는 사양으로 변화된 모습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 캠리 하이브리드의 경우 지난 8세대 모델에서 이어져 온 TNGA 플랫폼을 바탕으로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더해진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이제 21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00rpm에서 5200rpm 사이에서 22.5kgm을 발휘합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8.5km/L, 그리고 18인치는 17.1km/L를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ECVT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뒤로 맥퍼슨 스트럿과 더블 위시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 약 1650kg이고요. 전장 같은 경우는 4895mm고 휠베이스는 2825mm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나타보다는 조금 이제 차체가 좀 작아요. 캠리 하면 이제 무엇보다 중형 세단에 걸맞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TNGA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졌고요. 이를 통해서 승차감과 조향 성능이 향상된 부분을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차선 추적 어시스트, 교차로 긴급 제동과 긴급 조향 어시스트가 추가된 긴급 제동 보조, 그리고 커브 감속 기능이 적용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었고요. 오토매틱 하이빔 기능도 적용되어서 좀 더 주행 편의 및 안전사양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요타 코리아의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 뉴 캠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왕복 꽤 깁니다. 지금 약 3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이제 처음에 탔을 때 조금 여느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나타낸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 MVH 성능을 통해서 조금 더 극명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대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 가벼운 세팅이라 패밀리카 콘셉트에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너링도 꽤 안정적이에요. 운전대의 무게감은 조금 가볍긴 하지만 코너링 성능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요. 가속 페달에 조금만 힘을 더하면 2.5리터 가솔린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동력 성능에 있어서도 이번에 공격적으로 바뀐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월 가속 능력도 나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약간 좀 출력이나 토크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도 출력이나 토크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탑재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다 보면 다운시프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CVT 변속기를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약간의 이런 변속감도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앞쪽에 위치한 디스플레이가 좀 더 화려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비춰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 높게 잘 유지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복 한 120, 240
왕복 한 25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200km 정도를 달려보고, 그리고 토요타의 뉴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중간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지금 계기판 연비는 20.1 km/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도 연료 게이지가 거의 줄지 않았어요. 628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따 서울 올라가는 길에 차가 어느 정도 막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비가 계속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570m 남았죠. 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계기판 연비가 29.4 km/L가 찍혔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 연비가 17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29.4가 찍혔어요. 확실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네, 확실히 연비가 어마무지하게 높게 나온다, 실주행 연비가 높게 나온다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복합 연비 데이터를 갖고 시승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